네, 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차이나 제해 뉴스 448번째는요. 대홍수를 맞은 호북성 주민들의 망연자실 어디서부터 복구해야 할지 한탄하는 이런 영상을 소개할까 합니다. 올해 대표적인 대홍수의 피해를 입은 곳은요. 이미 여러 번 보도를 드렸지만 귀주성의 금동남 자치구에 특히 용광현이 큰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 편의 영상 뉴스를 통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귀주성의 금남동 자치주의 용광현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준공당국이 6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인명피해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현지 주민들은요, 이건 물론 과장된 숫자 같은데, 심지어 10만여 명의 사망설이 나올 정도로, 이건 엄청난 피해를 갑자기 당했다고 합니다. 또 그럴 것이, 지방당국이 그냥 몰래, 역시 이번에도 수문을 개방을 해버렸는데, 이게 7분 만에, 불과 7분 만에 용광현 전체가, 침수가 될 정도로, 급물살이 그렇게 밀려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려 나왔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쓸려 나왔다. 이런 이제 증언들이 계속해서 있었었고요. 침수된 높이도요, 어떤 곳은 최대 3층 높이까지, 1, 2층 기본이고 3층 높이까지 잠길 정도 있으니까, 이게 엄청났던 거죠. 예. 그런데 6명밖에 사망하지 않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10만 명도 많이 과장된 숫자이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귀주성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보시고 있는 영상은요, 귀주성께 아니라 호북성입니다. 예, 호북성의 경우에도 엄청난 피해를 이제 당했는데, 호북성에서는 특히 이제 5월 달부터, 5월 달부터 발생이 됐는데, 지금 이 영상은 2025년 호북성의 대홍수 종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북성 지방당국에서는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호북성 지방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인민들에게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호북성에서는 기상하기에서 이르는 폭우와 이 표준이 부합되는 아주 강력한 폭우들이 내렸고요. 이 특징은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북성 지역의 대홍수 사태를 유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홍수가 지질에 영향을 주면서 산사태 등의 다른 자연재해를 동반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귀주성의 사례처럼 매년 중국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사례처럼 현지 당국은요 댐과 저수지의 수문 개방 문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로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예. 요리조리 말장난을 하면서 문장을 보면, 얘네들 문장을 보면요. 참, 교묘한 말장난을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호북성의 경우 올해 폭우가 시작되는 것은 예년과는 달리 여기도 올해 늦게 시작했습니다. 다른 데도 계속 늦게 시작했는데 5월 22일부터라고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통계로 정리한 거니까. 그래서 5월 22일부터 폭우 홍색경보를 발령을 했고요. 특히 몇몇 지역은 폭우 재난경보를 발령할 정도로 심각했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5월 31일 밤 8시경 호북성의 수리청과 호북성의 기상국이 산홍수 재해에 대해서 경보를 발령을 했고 주민들을 위해서 두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또 늘어놓고 있습니다. 예. 호북성의 세 번째 폭우 사태는 6월 6일 밤 8시 역시 호북성 수리청과 호북성 기상당국에서 연합으로 오렌지색 산홍수 경보를 발령했고 네 번째는 6월 14일 아침 6시경 역시 기상대에서 황색 3급 경보를 발령을 했고 다섯 번째는 6월 19일 12시 자원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호북성에 대해서 지질재해 방어 대응 등과 관련 4등급 경보를 3등급으로 고쳤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고요. 어쨌든 이때도 폭우와 대홍수 피해가 엄청나게 있었죠. 여섯 번째는 6월 20일 20시경이고 여기에 역시 호북성 수리청과 기상국이
뭐 산홍수 재해 경보를 발령했고, 일곱 번째는 6월 21일, 그리고 여덟 번째는 6월 22일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런 그 응급 대응 예방이나 산홍수 재해 경보나 뭐 이런 것들을 발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홉 번째는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열 번째는 7월 6일, 16시 42분경에, 네, 호북성에 이제 10연시에, 이것도 방송을 제가 했죠. 10연시에 기상당국이 홍색경보를 발령을 했고, 특히 13급 초강풍 예보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태풍이 이제 12급부터 17급까지 구분을 해서 얘기를 얘네들이 하고 있는데요. 내륙에서 태풍도 아닌 게 13급으로 초강풍이 나올 정도면 이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이 현재 엄청난 그 기후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 지역, 특히 이 지역에 중국인들, 공산당이 망쳐놓은, 대부분 망쳐놓은 게 뭡니까? 예. 무리한 댐과 저수지 건설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자연의 생태 시스템 자체가 잘못 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반복해서 매년마다 올해는 폭염이 먼저 기승을 부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예상할 수 없는 이런 그 기상 악화나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호북성의 기록은 7월 6일까지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좀 더 찾아보면요, 실제로 호북성 함령시, 여기도 제가 많이 또 보도를 했습니다. 7월 11일 날 18시 45분경 호국 황색경보가 내렸고, 여기는 또 시간당 24.9mm까지 백운산 주변에 내렸습니다. 예. 이거 보도 드렸고, 특히 함안 지역에 많이 쏟아졌는데 최소 40에서 60mm까지 물폭탄이, 이건 뭐 이 정도 완전히 물폭탄이지 뭐, 시간당이니까. 그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풍이라든지 산악 지역은 뭐 당연히 산홍수, 토성류, 토사류, 뭐 급류에 의한 지질 변화, 이건 뭐 기본이죠. 그래서 마을과 도로 및 논밭이 침수되고 파괴되고 뭐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대략 정리를 해보면요, 호북성의 올해 대홍수는 예년보다 늦었어요. 그래서 5월 22일부터 시작돼서 7월 13일 오늘 현재까지 모두 대규모 대형 폭우 뭐 이렇게 보면 모두 11차례 최소 발생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또 이런 건 또 잘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 중에는 호북성이나 호북성 산의 시와 현 뭐 이런 기상 당국들이 기상 예보를 제대로 잘 했다거나 이런 자화자찬이지. 그리고 뭐 소방대나 이런 데 긴급구조대가 주민들을 또 잘 했다거나, 그래서 당과 정부의 당직자와 관료들이 나서서 막 이걸 진두지휘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자화자찬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두리뭉실 혹은 천편일률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죠. 중국의 SNS에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가 삭제되거나 사라지는 주민들의 실제 피해 현황이나 이 억울한 그 내용 뭐 이런 것들의 소식은요, 중공의 강력한 통제에 아시다시피 뭐 제대로 알려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김성순 TV에서는 차이나 제이 뉴스를 지난 6년간, 다음 달이면 이제 만 6년이 됩니다. 오늘까지 무려 448회나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448회째 아닙니까? 이렇게 중국 공산당의 파렴치한 인민 박해 현상을 김성순 TV에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일개 정당에 불과한 중공과 중국 공산당, 그리고 그 중국 공산당의 당직자들, 그리고 일개 정당에 꼼짝 마라라고 부역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관료들, 공산당에 부역질하는 일반 대중들, 이들은요, 한국의 좌익 빨갱이처럼 중국을 좀먹는, 국가를 좀먹는 바퀴벌레들입니다. 박멸해야 되죠. 박멸. 일부 중국에 깨어난 일반 인민들은 계속해서 중국의 현실과 실상을 영상으로 고발하고 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순 TV에서는 뭐 차이나 재해 뉴스, 지금 이거 시리즈 이외에도 차이나 사회 고발 뉴스, 차이나 진풍경 뉴스, 심지어 차이나 유머 조크 시리즈까지 중국 사회의 단면을 지난 6년간 계속해서 보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시리즈 중에 또 보면 홍콩 우산혁명 시리즈, 이것도 100여 회 이상 했고, 우한폐렴 시리즈 1년 반 이상 했고,
특히 중공 정치 외교 분석이라든지 중국 경제 뉴스, 시진핑의 최근에 하고 있는 시진핑의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 해부 시리즈 그 생방송 중국 해독 이 시간들을 통해서 중국의 실상을 계속해서 지난 6년 동안 분석해서 보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로는 인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창당했다던 중국 공산당은 장기간 일당 독재를 통해서 세계 인류 역사상 어느 국가도 이루지 못한 70여 년 이상의 장기 집단 부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공산당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모든 헌법과 법률 및 규정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공산당이 장기 집권만을 위해서 중국의 모든 헌법과 법률과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만들어 놓고 무시하는 거지. 그리고 오로지 공산당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서 전행을 휘두르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악마 집단으로 공산당은 변모했습니다.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예. 인민들에게 일부러 새벽에 몰래 수문을 개방하고 홍수에 침수되도록 하는 것이 인민을 위한 걸까요? 아니죠. 이들은 장기 영구 집권을 위해서 인민들이 자율성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자연을 핑계 삼아 인민들을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단결할 여력과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북성 대홍수의 장면들은 단순히 호북성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실상 공산당이 만드는 인재죠. 고의적인 인재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계속 집권하는 한 중국 인민들은 과거에도 올해에도 내년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똑같은 대홍수 사태를 반복해서 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계속해서 분석해서 보면 중국의 인민들도 그러나 지금은 엄청나게 누적된 불만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데 백지 시위 같은 거 이제 기억나시죠? 댐과 저수지 제방이 터지듯이 중국 인민들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해서 간사하고 간악한 집단 이기주의 부패 무리들을 대홍수처럼 휩쓸어 버리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제 뉴스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중국 인민들이 하고자 하는 심정이고 제가 대신 전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차이나 제이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집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